오늘 제가 모이신 김에 다 같이 한번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데 새로 오신 만나는 분들께서 이 앞에 보이면 한미 동맹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아쿠스가 지킨다는 게 저희 구호 슬로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띄워놓으면서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한미 동맹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아쿠스가 지킨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한미 동맹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아쿠스가 지킨다. 예, 잘 지킬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 식순에 따라서 오늘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 오늘 제 전체 행사를 위해서 오늘 전체 진행을 이렇게 PPT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이 목사님 나오셔서 전체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워싱턴 DC 한미연합회가 강연회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미국과 한국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이 행사로 인하여 더욱 두 나라가 강하게 단결하게 해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굳건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두 나라가 어려운 관계에 놓이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저희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 나라에서 더욱더 저희들의 외교 정책에 힘쓸 수 있도록 좋은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다음은 양국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국기에 대해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양국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양국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순서는 아쿠스 워싱턴 DC 챕터의 회장이신 오인환 회장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We have two speakers waiting for us to listen to them very soon. 제 워싱턴 챕터 아까 우리 사무총장이 말씀하셨지만 구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한미동맹은 우리가 지킨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도 우리가 지킨다. 사실 여러 단체가 많이 있지만 이런 구호를 내걸고 창립한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단체가 많지만 그런 구호를 가지고 있을 때 누구 하나 이렇게 시비를 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렇죠. 얼마든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고 오늘은 제1차 안보 컨퍼런스 3월 30일 날 했는데 그게 오늘은 두 번째인데 다음 페이지에 올려주시겠어요? 예, 오늘 연사를 소개해드리면 처음에 발표해준 미스터 데이브 막스웰 현재 하시는 일이 Center for Asia Pacific Strategy의 Vice President 하시고요.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의 시니어 펠로로 계시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전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를 하셨어요. 그 한미연합사의 작전에 관한 시시콜콜한 거 다 알고 깨고 계신 분입니다. 질문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컨드 스피커는 이정호 씨인데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발표 시간에 맞춰서 오겠다 그러네. 지금 오시는데 이분은 북한 노동당 39호실 대형무역회사 총사장 차관급이랍니다. 그리고 북한 국방위원회 금강경 개발총회사 이사장 차관급. 그 다음에 탈북하시기 전에 계시던 것이 이제 대흥무역총회사 중국 다른 주재지사장 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 스피커는 잘 아시는 수잔 숄티 여사고요. 현재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북한 자유연합 연대를 회장 맡고 계시고요. 또 Defense Forum Foundation의 프레지던트로 계시고 그리고 서울에서 주는 그 평화상이죠. 서울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해주세요. 예. 지금 제 대강 시간을 이제 배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한 5분, 6분 지체됐지만 말씀해 주실 거는 이제 Thoughts on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한국 정전 협정에 대한 생각, 회고 이런 거고요.
작전 참모로서 이제 회고하시는 거니까 좀 색다를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정호 선생이 하실 거는 이제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은 위험한 도박이다. Armistice Agreement and Peace Treaty, a dangerous gamble. 그 다음에 수잔 숄티 여사가 발표해 주실 거는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s Mission and Activities. 그 최근에 탈북인 주간을 맞이해 가지고 7월 달에 아주 큰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한 4시 20분쯤 되면 이제 Q&A가 있는데 잘 들으셨다가 샤프한 질문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발표자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행사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세 번째 시큐리티 컨퍼런스인데 11월 16일 날 유엔의 날 10월 24일 기념 컨퍼런스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유엔이 한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결의를 해줬어요. 그게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걸 이제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 왜 노벤버냐 했더니 10월 달에 제가 한국을 한 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늦췄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10월 3일 날 부산에서 한국 아쿠스하고 미국의 아쿠스가 합동 총회를 합니다. 여기에 가실 분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비행기표 사가지고 가시면은 10월 1일 전야제부터 10월 5일 행사 끝날 때까지 일체 비용을 이제 커버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인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명단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 요건이 뭐냐면은 여권 있죠. 미국 여권, 한국 여권 카피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연락처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본부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으면 이제 거기서 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12월 들어가지고 뭐 송년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어쨌거나 이제 우리 멤버들이 생각해 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그 다음 올려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Q&A가 있는데 오케이. Why don't I present Mr. Maxwell? Let's give him big hands. 한국말도 좀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한국말 좀 합니다. So I will speak in English and Johnny will. 죄송합니다. 한국말 좀 합니다. So I will speak in English and Johnny will translate for me. So it's a great honor to be here and to speak to you today. And Mr. Ho asked me to speak on the Korean armistice and provide some background. So on July 27th, we will honor the 71st anniversary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which has temporarily halted the Korean War. Of cours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main at war. And technically,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also remain at war. 우선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초청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오이나 회장님께서 정전협정과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월 27일 한국 전쟁이 이제 잠시 이제 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한국 정전협정 71주년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북한군은 여전히 전쟁 상태에 대치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에 이제 의하면 유엔군과 중국군 또한 현재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This historic agreement continues to have implic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Northeast Asia, and througho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his day. Now, despite periodic aggressive and hostile actions by North Korea, it has effectively prevented a resumption of hostilities
up to this day. The armistice agreement, though, and the negotiations for almost 2 years leading up to its signing foretold much of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이 역사적인 정전 협정 같은 경우는 오늘날까지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을 해옴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효과적으로 이 적대적인 행위에 더 커지는 재개를 막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과 그 서명에 이르기까지 거의 2년의 협상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은 결국엔 한반도의 미래를 미리 예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I would first like to point out the images displayed on the screen. This is illustrative of much of the work of North Korea's propaganda and agitation department. We have seen the North spin every action for its propaganda purposes. Fortunately, we have the photographic evidence, the bottom picture, to show what the actual signing looked like. But the North's propaganda has been unrelenting since the armistice agreement. 먼저 이 화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북한의 선전부가 어떠하게 이미지를 왜곡해서 나타내고 있는지를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정확히 그 정전협정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보여준 사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본인들의 정치적 선전 프로파간다를 앞세워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Now, what did the armistice do? Well, it accomplished 5 very specific tasks. Number 1, it suspended open hostilities. It stopped the fighting. Second, it extracted a pledge from both sides not to execute any hostile act within, from, or against the demilitarized zone, or enter areas under the control of the other. The third, it fixed a demarcation line with a 4-kilometer buffer zone. This is the so-called demilitarized zone, or the DMZ. Fourth, it established a mechanism for the transfer of prisoners of war. And lastly, it established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nd other agencies to ensure that the truce held. 이 정전협정을 보시면 이 정전협정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다뤘고 문제를 다뤘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양 국가가 공개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행하지 않는 행위, 두 번째는 양측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그 안에서 어떠한 적대 행위도 실행하지 않을 것과 상대방의 통제 지역에 무단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을 약속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비무장지대가 있죠. 비무장지대에서 이제 버퍼존으로 이제 완충지대인 4km 정도의 완충지대를 설정을 해서 고정된 비무장지대를 설정을 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양 국가가 전쟁포를 어떻게 해서 교환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마지막으로는 휴전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군사정전위원회 및 여러 가지 기타 국제 유엔의 기관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As an aside, one of the controversial aspects that followed the armistice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ern Limit Line, the NLL. This was not part of the agreement. The NLL was and remains a coordination line established by the UN command to control ROK maritime traffic from straying north to DPRK territorial waters. Although it has been the site of numerous maritime clashes, it is not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boundary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이 정전협정 이후에 이 북방 한계선이라는 설정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는 북방 한계선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휴전 협정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북방 한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엔군이 한국 해상 배 간의 여러 교통이 북한의 영해로 들어가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조정선이었고요. 지금도 그 역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충돌이 그 근처에서 일어났지만 남북 간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경계선은 아닙니다. The 2 years of negotiations for the armistice foreshadowed all negotiations that have taken place over the last 70 years. The regime showed us how it would negotiate and how it would honor and dishonor agreements. Yet we have continued to negotiate as if North Korea w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has violated the armistice many hundreds of times, and it has broken every agreement that it has made with South Korea,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dmiral C. Turner Joy, in his famous book, How Communists Negotiate, as well as Chuck Downs' book,
over the line provide us with key negotiating insights that serve us to this day, if only we would heed their lessons. 이 휴전 협정의 기간 2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들을 보면 그 이후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미리 알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북한 정권은 어떻게 해서든 협상하고 본인들이 맺은 협정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인 것처럼 계속해서 협상을 해왔습니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여러 번 위반을 했고 대한민국, 미국 그 국제사회와 맺은 모든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 터너조 해군 제독이 이제 쓴 책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을 하는가, 아니면은 이제 척 다운스 씨가 쓰신 선을 넘은 자들이라는 책을 보면 오늘날까지도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좋은 통찰력을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Now, the most difficult issue to negotiate was the return of prisoners of war. The North wanted all prisoners forcibly returned and did not want to allow them free choice. This was an indication that the DPRK would never allow freedom for Koreans. Now, finally, an agreement was reached, and the prisoners on both sides were given the choice at the bridge of no return. 북한과의 정전 협상 당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전쟁 포로 송환 문제였습니다. 북한은 모든 포로를 강제적으로 송환하기를 원했고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결코 한반도 한국인들에게 자유를 어떠한 형태의 자유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상당히 잘 보여주는 징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고 결국 양측의 포로들은 돌아올 수 없는 길에서 선택권을 강제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Now, what is overlooked is that some 78,000 South Korean prisoners of war were never given the choice to return, and they were in effect enslaved in the North. Yes, they were granted citizenship by the late 1950s and allowed to marry, but they were given the lowest social class, which sentenced them to the only work allowed, working in the mines. And because of the regime's Songbun system, their children were sentenced to the same fate. The regime created a perpetual slave class from the South Korean prisoners of war. This is one of the many egregious human rights abus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at persist to this day. 근데 여기서 관과가 되고 있던 점은 약 7만 8천여 명의 한국군 포로들이, 남한 포로들이, 국군 포로들이 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받지 못하고 북한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950년대 말 북한에서 시민권을 부여받고 결혼도 허용이 되었지만 북한의 성분제도에 있어서 가장 낮은 사회계급을 부여받게 되며 광산같이 험한 일자리밖에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북한의 성분제도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 또한 같은 운명을 선고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정권은 한국군 전쟁 포로들로부터 영구적인 노예 계급을 만들어내면서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상당히 끔찍한 인권 유인 범죄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될 수 있겠습니다. Now, why has there not been a peace treaty? Paragraph 60 of the armistice called on the relevant countries to come together and solve the Korea question. The Korea question refers to the unnatural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1954, talks in Geneva failed to bring about a political solution. But the UN General Assembly passed a resolution stating that the UN's intent is for a unified Korea that is peaceful and democratic. Yet it is North Korea that has continued to seek unification by domination so that it can rule the peninsula under the guerrilla dynasty and gulag state. 그렇다면 왜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을까요? 정전협정 60항을 보시면 관련 국가들이 모여서 한반도에 상당히 자연스럽지 못한 분단인 한국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 역시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하였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총회는 계속해서 평화롭고 민주적인 통일 한국에 대한 유엔의 의도를 밝히는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게릴라 왕조와 같은 강제 수용수 국가의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러한 본인들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통일을 계속해서 밀어오고 있습니다.
So today, Kim Jong-un is under such internal stress that he has had to declare South Korea as the main enemy and eliminate his rhetoric of peaceful unification. It is only the Republic of Korea that now holds the moral high ground of seeking peaceful unification. 그러나 오늘날 김정은은 이 외부에서 전해져 오는 여러 압박과 이런 스트레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결국엔 북한의 주적으로 선언을 하고 이 평화 통일에 대한 북한의 오래된 정책을 결국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현재로선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이 한반도 내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So what has the armistice done for us? It foreshadowed the North's brutality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t showed us how the regime would negotiate. Most importantly, though, it has prevented a resumption of war. But the real value of the armistice has long been overlooked in paragraph 60. We must recognize that the only acceptable way ahead is to solve the Korea question and seek a free and unified Korea. 그렇다면 정전협정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을까요? 정전협정은 북한의 잔혹성과 반인도적 범죄를 예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 정권이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궁극적으로는 물론 전쟁의 재개를 막았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전협정의 진정한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전협정 60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간과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수용 가능한 방법인 이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롭고 통일된 대한민국 한반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추구해야 할 것을 이제는 인식을 해야 할 때입니다. The only way we are going to see an end to the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the military threats, as well as the human rights abus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being committed against the Korean people living in the North by the mafia-like crime family cult known as the Kim family regime, is by achieving unification. This is the establishment of a free and unified Korea that is secure and stable, non-nuclear, economically vibrant, and unified under a liberal constitutional form of government based on freedom, individual liberty,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as determined by the Korean people. A free and unified Korea, or in short, a united Republic of Korea, you are okay, or you rock.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 그리고 김씨 일가 정권의 이 마피아 같은 이 가족 범죄에 의해서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과 반인도적 범죄를 종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엔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통일의 기반은 반드시 한국인들이 결정을 한 대로 자유 그리고 법치, 인권에 기반한 자유로운 헌법 정부 형태 아래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비핵화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활기차며 자유로운 통일된 한국의 수립이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유롭게 통일된 한국 또는 대한민국 연합 UROC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Well, I say unification, 통일. Thank you. 그러기에는 저는 통일을 외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박사 마지막 도착하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보시지 않는 분들이 자, 제가 오늘 강연할 제목은 이 정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위험한 도박 이런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1953년 7월 27일 한반도 정전협정의 7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반도는 지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일으킨 3년간의 끔찍한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희생자와 부상자들 100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 참혹한 전쟁으로 남북의 살림집들과 병원, 학교, 공장, 도로, 철도, 다리 등 수많은 건물과 시설들이 파괴되었고 도시들은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민족은 북한 정권의 수계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의 끔찍한 역사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은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전쟁이 나는 경우 남한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여 북한 영역에 편입시켰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기회가 온다면 주저없이 핵을 포함한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한국을 완전히 초토화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 김정은과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정전협정 65주년을 기념해 정전을 선언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는 정전협정을 정전선언으로 바꿔 남북이 서로 공생 공존하자고 했으며 정전선언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북한 독재자들이 반세기 이상 준비해온 무력 통일의 야망과 본성을 꿰뚫어 보지 못한 실책이며 적대국의 손해에 기대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나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3대 정권을 모두 경험했고 북한 지도부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30여 년간 그들의 내난 주가 통일 정책을 침투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까지 노동당과 북한군의 주요 총사들의 수령연대의 기호의 조국을 통일하자 라는 구호가 나붙었고 김정일 시대에는 장군님대의 기호의 조국을 통일하자 라는 구호가 나붙어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2013년보다 노골적으로 2015년을 조국 통일 대사된 해로 만들겠다고 전쟁 준비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이는 김씨 정권의 남한 침략의 암명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과거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 김정은과 평화회담을 5차례나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북 정상평화회담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대신 북한은 한국 정부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핵미사일 개발을 진화시켜 왔으며 결과 핵무기로 한국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는 핵을 가진 적대국의 독재자와 평화협정을 맺고 공생공존한다는 것은 자기 옆집에 깡패를 들여 평화롭게 지내자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봅니다. 정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남북 간의 전쟁 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확인하여 남북한의 8천만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전선언은 현재 정전협정 체계와 무엇이 다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나는 정전을 선언하면 분단과 전쟁의 상처인 DMZ를 즉각 해체하고 약 248km에 걸쳐 남북에 설치된 흉물스러운 철조망들을 걷어내며 수백만 개의 지뢰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시에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수많은 군사시설들과 무장장비들, 군인들을 100% 철수시켜 평화구역으로 만들겠다는 선포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그 북한군에서 DMZ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한 9년 동안. 그래서 제가 이 정전선언 얘기가 나왔을 때 피뚝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 철조망도 없애고 지뢰를 제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먼저 들었는데 이 정전선언 하겠다는 그 어디에도 이 DMZ를 해체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서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역사적으로 함께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면 즉시 38선을 통과하는 육로와 철도를 연계하여 개방하여 1945년 이전처럼 남북의 주민들이 서로 평양과 서울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80여 년간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었던 비무장지대 주변에 남북이 함께 평화로운 도시와 마을들을 건설하고 관광상업시설들과 평화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을 선언하게 되면 폐쇄적인 북한 정권이 나라를 개방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 준다는 개혁 정책을 선포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담보가 없다면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소통할 수도 없고 경제 교류도 할 수 없으며 전화와 인터넷으로 갈라진 이상가족과 이메일도 주고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는 약속도 국제사회와 남북한 국민들에게 선포하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전쟁을 종식하는 종전선언에는 필수 사항들이 존재되어야 하며 그것을 종전선언 당사국들과 유엔이 합의해 세상에 공표하여야 합니다. 그런 구성력 있는 담보가 반영되지 않고 종전선언을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은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사실상 평화는 공짜로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보장되자면 포갑적인 김정은 체제가 바뀌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북한이 개방되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경제적 자유와 권리,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며 그들이 노예 구속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평화는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평화는 일시적으로 폭력이 멈춘 상태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북한 체제에서 감행되는 무자비한 처형과 고문, 학대와 억압의 폭력 행위들은 평화를 파괴하는 만행입니다. 북한처럼 복종이 있는 곳에 평화가 깃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독재 정권의 잔혹한 포갑이 지속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북한과의 평화 공존을 생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으로만 국한되지도 않습니다. 평화체제의 안정성은 한반도를 둘러싼 공산 세력들과 자유진영 간의 대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북 간의 제도가 하나로 통합되어야만 합니다. 1970년대 베트남도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결국은 북베트남 공산정권이 남베트남을 침공하여 주가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때문에 남북한이 모두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합될 때 한반도의 평화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전체제와 관련이 없는 정치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출소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이 국제적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북한 독재자가 언제든지 빌미를 잡아 뒤집을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것이며 남한 내 갈등을 부추기고 주한미군을 전부 철수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실례로 2021년 10월 27일 유엔 총회 제4차 위원회에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주한 유엔 사령부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진짜 속심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미국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미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같은 해 35명의 미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종전선언이 평화를 촉진하지 않고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깊은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백악관에 보냈습니다. 한편 미주사의 일부 한인들이 한반도 평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9년째 로비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의 가족들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억압적인 북한 정권 하에서 노예처럼 살아간다면 그래도 그 포갑 정권과 평화협정을 맺자고 할 수 있겠는지 의문입니다. 사실은 김정은 정권에서 고통받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은 결코 남이 아닙니다. 김정은 노예 정권을 연장시키는 일체의 행동은 북한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반역 행위입니다. 또 한국계 미국 전문가인 씨는 미국이 북한에 관여할 때 그들은 훨씬 더 낮게 행동했다면서 강자인 미국이 양보해야 된다는 바보 같은 논리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왜 노예처럼 살아가는지, 왜 김정은이 국가의 자본을 쏟아부어 핵을 개발하는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외교 정책은 항상 상대를 속이는 기만술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실례로 1994년 10월 제네바 미국 비핵화 합의문이 체결되었을 때 궁지에 몰리던 김정일은 자기의 기만적인 외교술에 미국이 속았다고 폐쇄를 불렀습니다. 당시 그는 우리가 미국을 속이고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46억 달러에 달하는 200만 킬로와트의 경수로를 공짜로 얻었고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매 50만 톤의 중유를 공짜로 받게 되었다고 고위 간부들 앞에 자랑했습니다.
이는 내가 1998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관에서 김정일의 말을 직접 전달받은 얘기입니다. 북한 정권은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 화해와 협력 합의, 미국 간의 비핵화 합의와 육자회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정상 합의들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과 약속을 대부분 미국과 한국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자기 생존과 체제를 지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남북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또 핵무력을 앞세워 남한을 통일하는 수단으로 간주합니다. 북한 독재자들은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시도를 반세기 이상 지속해 왔습니다. 때문에 김정은 가문의 체제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이 정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허황된 망상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 간의 체제 통합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지난 80여 년간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 장애인물은 나라를 개방하지 않고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는 김정은 가문입니다. 북한 독재자는 2,500만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며 인류의 정의와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악의 축입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21세기 노예 제도인 김씨 체제를 폐지하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정부를 세워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김씨 정권이 폐지되면 남북은 서로 무역을 개방하고 체제를 통합하여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first of all, I want to thank your president, Min Hwa-eub, for inviting me, but also for ACUS for hosting one of the dinners for our North Korea Freedom Week delegation. We really appreciated that. 우선 다시 한번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오잉한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탈북민들이 왔을 때 저희와 함께 이제 저녁을 진행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워싱턴 DC 아크스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So I was going to give you a report about what we just had, North Korea Freedom Week, and to start out by describing what is North Korea Freedom Week and what it is all about. We first started it in April 28th as a single day, April 28, 2004, to work for the passage of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간단하게 저희 이제 북한 자유주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왜 저희가 그 주간을 열기 시작했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희가 북한 자유의 날을 한 것이 2004년 4월 28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했던 이유는 북한 인권법이 미국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활동을 했을 때였습니다. And members of Congress credited the first North Korea Freedom Day to leading to the passage of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that fall. 그리고 그 당시 북한 인권법이 그해 가을에 통과가 되었을 때 그 미 의회 정치인들이 이 북한 자유의 날에 크레딧을 돌렸습니다. We expanded it in 2005 to promote the human rights and freedom of the North Korean people because we realized we needed to give it ongoing and continued focus.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인 2005년에 저희가 이제 북한 자유 주간으로 이제 확대를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을 그리고 자유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또한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활동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And North Korea Freedom Week has led to congressional hearings and meetings wit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other achievements. 그러면서 북한 자유주간을 통해서 미 의회 청문회도 열었었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도 있었고 여러 중요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But the most important part of North Korea Freedom Week is the North Korean defectors, the eyewitnesses who come to speak out and who participate every year.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 북한 자유주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탈북민들이 증인으로서 이 행사에 참석을 해서 미국에 왔다는 것입니다. And I want to explain why we had this year's theme, which this year's theme was the road to peaceful unification is the end of the Kim regime. Let us show the way. 그리고 이제 올해 북한 자유주간의 이제 주제 자체가 평화 통일의 길을 위해서는 김씨 정권을 끊어야 한다. 탈북민들이 길을 인도하겠다, 길을 보여주겠다라는 주제였는데 왜 그 주제를 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And it's because we all feel this incredible sense of urgency.
우리 모두가 이 뭐랄까요, 이 긴박함을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We see the increasing human rights atrocities, the increasing threats by the Kim Jong-un regime, but because of another incredible development, and that is the increasing awareness and information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have. 이 북한에서의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이 상당히 더욱더 심화되고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이러한 이제 하는 여러 위협들 또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저희가 이제 상당히 발견한 부분은 북한 주민들이 그 어느 때와 비교해서도 지금 가장 많이 외부 정보, 외부 세상에 많이 알고 있고 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And we all believe that there's only one solution, which is the end of the regime, but how can you achieve that without nuclear confrontation or war? And we believe it's by giving the defectors the support they need. Let us show the way. 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김씨 정권이 끝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핵전쟁 없이 아니면 어떠한 형태의 전쟁 없이 과연 그 결과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탈북민들을 지지를 하고 탈북민들이 그 기회를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o what did we learn from the 21st North Korea Freedom Week?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 제21회 북한 자유주간에서 무엇을 탈북민들로부터 배웠을까요? Johnny Park helped me prepare some of the insights, and I want to quote directly from the testimonies of the recent delegation. 조니 팍이 이번에 이제 방문한 탈북민들 이제 대표단의 이제 이런 여러 그 발언들을 종합을 해서 수산 대표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몇 가지 공유를 하겠습니다. First, the current situation in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most recent escapees. 우선 현재 북한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 발언을 한 부분이 몇 부분 있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Kim Ye-hyuk, who was the most recent escapee, arrived by boat with his entire family last year. He said, when in North Korea, I received the rice bottles with rice, flash drives, and the Bible. It's so important to bring change to North Korea and to give them hope. What influenced me the most was learning about South Korea from K-pop music and Korean dramas. We saw that the South Koreans had a much better quality of life. I witnessed numerous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public executions in North Korea. I saw children as young as 8 years old being forcibly mobilized to community labor work. Kim decided to defect last year because he wanted a better life for his children. 우선 작년에 일가족을 데리고 보트를 타고 탈북을 한 김이혁 씨의 발언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이분이 북한에 있었을 당시 뭐 쌀병이라든가 아니면 USB라든가 아니면 성경책을 받았고 상당히 이 북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희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배웠던 것이 K-팝이라든가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배웠고 그거에 대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희혁 씨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나라가구나 라는 것을 배웠고요. 또한 북한에 있는 당시 공개처형을 포함해서 수많은 인권 유린 사태를 보게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8살 난 아이들도 강제적으로 노동에 증용이 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김희혁 씨는 본인들의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탈북을 결정을 했습니다. According to Kim Hwang-kwang, along the China-North Korea border, the Kim regime installed barbed wire, built concrete walls, installed high-voltage electric fences, installed CCTV that can be monitored 24/7 in Pyongyang, increased the number of border guards, planted landmines, and put logs with nails embedded in the Yalu and Tumen River to prevent North Koreans from escaping. 그리고 이제 또 김은광 씨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최근에 이제 중국과 북한의 국경 사이에서 김씨 정권이 울타리를 이제 설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이제 벽도 세웠고, 그 다음에 고압 전류가 흐르는 펜스도 세웠으며, 이제 또 평양에서 24시간 내내 감시를 할 수 있는 CCTV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의 숫자도 늘렸고, 심지어는 지뢰도 요즘 매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 압록강이라든가 두만강에 탈북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탈출을 할 수 없도록 통나무를 넣어놓고 거기에 이제 못을 박아놔서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행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any North Koreans have started to question the Kim regime. For instance, mocking Kim Jong-un as their father. They criticize Kim Jong-un. They say lines like this to each other. What's wrong with your father? Why can't you provide for your family? I believe that this is a significant change in North Korea. 또한 이 또 다른 김웅광 씨의 발언을 인용을 해보자면 현재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김씨 정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을 본인들의 아버지라고 이제 비유를 하면서 이제 조롱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본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너네 아버지는 뭐가 문제냐? 왜 너네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지 못했느냐는 식으로 김정은을 조롱하기 시작했고 김웅광 씨는 이러한 변화가 상당히 북한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im contends that Kim Jong-un's change in the 80-year-old policy of reunification by force is because he's losing ideological control over the people. 이 김웅광 씨가 보기엔 최근 김정은이 이 80년간 지속이 되었던 북한의 통일 정책을 포기하고 이제 무력으로 하겠다는 표시를 나타낸 것이 결국은 김정은 본인 또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 정치적 아이디올로지를 이제 그 아이디올로지로 제압을 하는 걸 포기했다라고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And the most recent North Korean female escapee, Bae Yujin, she says if you get just one flash drive, it spreads to thousands. 그리고 또 최근 탈북을 하신 배유진 씨의 발언에 의하면 만약에 우리가 외부 세상에서 딱 하나의 USB만 들여보내도 그 USB 하나가 북한 내부에 있는 주민 수천 명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hey also describe the current situation regarding the North Koreans in China. 그리고 이번에 오신 대표단 분들은 중국 내에 있는 북한 주민, 탈북민들, 북한 난민에 대한 상황도 전했는데요. Lee Byung-rim said 800 North Koreans have been repatriated, 600 last October 9th, and 200 more in April. And just on July 5th, 5 were arrested that were trying to reach Mongolia, and the Chinese are about to send them back. President Yoon has raised concerns about this issue, but the policy has not changed. She said, my friend's daughter was in the group of 200 who were just repatriated. 이병님 씨가 이번에 와서 이제 저희에게 이제 한 얘기는 최근에 탈북민 약 800여 명이 강제 북송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600여 명은 10월 9일, 지난 10월 9일에 강제 북송이 되었고요. 나머지 200명은 올해 4월 달에 강제 북송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번 7월 5일에 이 몇몇의 북한 그 난민들이 몽골에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가는 중에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강제 북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 번 이제 중국 측과 이 이슈를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이 중국의 정책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200명이 보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 이병민 씨 친구분의 따님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Jang Sang-yul describe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NIS have confirmed these repatriations. There are 56 North Korean refugees currently detained in Changbei. All were arrested in China. They were first sent to prison with criminals and then sent to another detention center for processing to be repatriated. The PRC will take photos of them and they're forced to sign a document to say they were in China illegally. Then they will send this information to the DPRK. The DPRK will confirm they were North Koreans and will go to China to force them back to North Korea. On July 3rd, 56 North Koreans signed that document and will soon be sent back. 또 이번에 이제 장세율 대표님이 이번에 와서 한 얘기는 최근 이제 한국의 통일부와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이제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약 56여 명의 북한 난민들이 현재 중국의 장백에 이제 난민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 있고 이분 모두는 이제 중국에서 잡힌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분들 이 56명 이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중국에서 잡혀서 중국의 범죄자들이 가는 똑같은 이제 수감소에 보내졌다가 그리고 나서 이 난민 수용소에 보내진 건데요. 이 보내진 이유는 이제 강제 북송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공안에서 이분들을 잡아들였을 때 사진을 찍고 그다음 이분들의 사진을 찍고 그리고 또한 이분들이 중국에 불법적으로 있었다라는 서명을 받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서명을 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런 정보들이 중국이 북한 측에 전달을 하고요. 북한 측에서 그 정보를 이제 종합해서 컨펌을 하고
중국에 가서 이 난민들을 데려옵니다. 최근 이제 7월 3일경에 이 방금 말씀드렸던 56여 명의 북한 난민들이 이 서명을 강제적으로 당했고요. 그리고 조만간 강제 북송을 당할 위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Jang said he went to China with South Korean officials to meet high-level officials from the police authority in Jilin province. The police authority said there was nothing they could do because it was the CCP's policy. Unless the CCP gives North Koreans refugee status, every North Korean who is repatriated, who has family in South Korea, will be persecuted and could face execution. 그래서 이 장세율 대표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대표와 함께 중국의 이제 길린성에 가서 이 중국 공안 대표들과 좀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 당시 중국 공안 쪽에서도 이제 한 얘기가 본인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왜냐하면 이 정책 자체가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북한 난민들이 만약에 강제 북송을 당해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 부분 대다수가 대한민국의 이제 탈북민들이 본인들의 이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 탄압도 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공개 처형도 당할 수 있습니다. And I do want to emphasize this point. We know that there are Chinese police that do not want to be part of this. We have anecdotal evidence of Chinese police actually helping North Korean refugees, but it's all at the hands of the CCP, and it's important to make that distinction.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 중국 공안들 중에서 강제 북송을 관여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 공안들도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여러 증언을 수집을 했었습니다. So key insights on what they're telling us about North Korea.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탈북민들이 와서 저에게 한 얘기 중에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본인들의 개인적인 이제 현재 평가도 저희와 함께 공유했는데요. Kim Hwang-kwang, the intention of Kim Jong-un ending the 80-year-old policy of reunification and labeling South Korea as the enemy. U.S. and South Korea experts have different views, but people like me and Colonel Maxwell agrees with the defectors. There are three reasons why. One, Kim Jong-un believes in order to maintain power, he needs to take away the hope of invading and taking over South Korea. He needs to solidify his dictatorship, and he needs to isolate the North Koreans and to continue his ideological stranglehold over their minds. 김은광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와서 한 얘기가 이 최근 김정은이 8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던 북한의 이제 통일 정책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이제 한 거에 있어서 현재 미국은 물론 대한민국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이제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 수환 대표님과 이제 맥스웰 씨 같은 경우는 탈북민들 의견이 같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 김은광 씨가 이번에 이제 밝힌 세 가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김정은이 본인의 정권의 힘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통일에 대한 희망을 북한 주민들에게 앗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이제 본인의 후대에게 또 계속해서 권력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이념 경쟁이 벌어지고 이제 북한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을 대한민국으로부터 떼어놓는 북한을 조금 더 고립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n the boat captain that just got out last year, Kim Ye-hyuk, not many North Koreans hold their genuine loyalty to the Kim regime, especially the younger generation of North Koreans who want to bring change to North Korea. 그러면서 이제 김희혁 씨 같은 경우 최근에 탈북을 한 이분의 이제 말을 들어보면요,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많은 북한 주민들이 진심으로 정말로 김씨 정권에 대한 이 충성심을 가지고 있지가 않다. 특히 이 어린 MZ 세대라 그러죠, 북한의 이 어린 세대는 더욱더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길 희망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Bae Yu-jin, the outside world needs to continue to send new information to North Korea so that North Koreans can stay informed of the outside world. 그리고 배우진 씨 같은 경우는 외부 세상에서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들여보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북한 주민들이 이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서 계속해서 외부 세상에 대해서 계속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Ji Hana, mother of two sons that she rescued in 2019, she said North Koreans are contemplating they would be better off engaging in conflict wi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y fear there's going to be another Artemis March. 그리고 이제 2019년에 본인의 두 자제분을 이제 구출에 성공한 지하나 씨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북한 주민들이 차라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전쟁을 했으면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의 또 다른 고난의 행군이 찾아올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Now it's very important to emphasize there was total unity in the delegation. No war, no conflict. They're totally against any military confrontation. They still have loved ones, whether family or friends in North Korea, so they oppose any conflict. But they are unified that the only way to lead to peaceful unification is through their work. They have a 2 million plus network of people they're in touch with. Information is key. They're still in contact with people, even though it's nearly impossible to escape North Korea, and Kim Jong-un is trying to keep the country sealed shut. The information is still flowing into North Korea. 여기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탈북민들이 대표단 이번에 왔을 때 공통적으로 저에게 이제 한 가지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이 군사적 충돌은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히 저에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탈북민 분들은 여전히 본인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가 북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본인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전쟁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은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외부 정보를 계속해서 유입을 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현재 나와 있는 탈북민들이 북한 내부에 있는 주민들과 이제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보면 약 다 종합적으로 200만 명 정도의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밝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다시 한번 외부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 북한이 상황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고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외부 정보를 보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Now, what are the recommendations for how to deal with the Kim Jong-un regime? 그렇다면 이번에 오신 탈북민 분들께서 저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김정은을 상대해야 한다라고 저에게 전해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Ha Kwan-il, who heads the NGO that was founded by Hwang Jun-yap, said North Korean defectors expect more from the U.S. government tha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ecause, unlike the U.S., the left in South Korea is pro-North Korea. So please, U.S., help support the North Korean defectors because we are on the front lines to bring down the regime. 황장엽 선생이 이제 만든 비영리 단체의 대표를 현재 맡고 있는 허광일 대표님의 발언을 인용을 하자면요, 많은 탈북민들이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정보보다도 미국 정보에게 바라는 기대가 더 크다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는 종북 좌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광일 대표님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에게 제발 탈북민들에게 도움을 줘서 탈북민들이 현재 북한 정권을 끝내는 데 있어서 가장 앞에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Jang Sang-yul, Kim Jong-un forsook unification out of desperation. Thus, it's important that the U.S. government and North Korean defector organizations continue to send outside information to North Korea. And we need to broaden the spectrum of outside information sent to North Korea. North Koreans want to receive real-time news. 장수열 대표님 같은 경우는 현재 김정은의 이러한 통일 정책을 이제 포기한 것이 상당히 그가 절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하기에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탈북민들 단체들과 함께 외부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수열 대표는 이거에 더해서 현재 들어가는 정보들의 스펙트럼이 좀 더 종류가 다양해야 북한 주민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현재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상의 실시간 업데이트, 실시간 뉴스를 받길 원한다는 것 또한 밝혔습니다. There is an underground network in North Korea acting against the regime, according to Jang Sang-yul. That is the reason Kim Jong-un increased executions, expanded political prison camps. We need to inform them about the falsehoods of their system. 장세일 대표는 이에 더해서 현재 김씨 정권에 대항하는 이 지하 조직이 있다는 말 또한 더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최근 공개 처형이라든가 아니면 정치형 수용소를 늘린다는 식의 행위를 해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와 더해서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이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And as expected, Park Sun-hak said, bombard North Korea with leaflets. 그리고 박상학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와서 한 얘기가 북한을 전난으로 폭격을 하라라고 밝혔습니다.
and Kim Kwang-Kwang. South Korea won the interesting observation. South Korea won the ideological competition by the 1980s, but South Korea got complacent. And now an active pro-North Korea movement in South Korea is supporting the Kim regime. Consider doing what Reagan did with Gorbachev and the military competition with North Korea, but bombard them with outside information by funding the North Korean defector NGOs, not the South Korean ones that are just mediators. 그리고 이제 이번에 김은광 대표가 또 이번에 와서 이제 한 얘기가요. 80년대쯤에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이제 이념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조금 간과하고 아니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가 북한을 지지를 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이건 대통령 당시 이 소련의 그 대표였죠. 고르바체프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군사적 충돌은 하지 말자고 했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계속해서 외부 정보를 들여보내는 거에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한 대한민국 비영리 단체가 아닌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 비영리 단체는 중간다리 역할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요. 대한민국 비영리 단체가 아닌 탈북민 비영리 단체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외부 정보를 들어보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And then in conclusion, I was going to show some slides from North Korea Freedom Week. I think this 21st was the best one we've ever had. 그리고 이제 그 마치면서 이번에 제가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번 제21회 북한 자유주간이 가장 성공적인 주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And I think for two reasons. Number one, it was the first tim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openly involved in supporting North Korea Freedom Week. That is huge, because usually they would do it through a third party, but this time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elped pay for the airfares for that North Korean defector delegation to be able to come here. 왜 그런지 이번에 그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 이번에 윤석열 행정부에서 이 탈북민들 지원을 하고 북한 자유주간을 지원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일을 하더라도 이제 제3자를 통해서 이제 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이번 탈북민 대표단의 이제 직접적인 이제 항공권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지원을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었습니다. So I'm just going to go through these slides very quickly, but here's our North Korean defector delegation, this first slide. And basically you had the main defector NGO leaders and then what we call special witnesses. For example, people who had escaped recently. So we had special witnesses and defector leaders. 지금 이게 보시면 저희 단체 사진을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이번에 오신 탈북민 대표단을 이제 보시면 이제 주류가 이제 탈북민 이 비영리 단체 이제 대표분들이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별 증인분들이라고 해서 뭐 최근에 탈북을 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초청을 했었습니다. And in the next slide, we always start out North Korea Freedom Week at church. In this case, we went to Pilgrim Church because Pilgrim Church has been a supporter of the defector NGOs for decades, and we wanted to respect and honor Pilgrim Church. So this is the first thing we do. We always go to church the first day of North Korea Freedom Week because we know ultimately this is a spiritual battle more than anything else.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북한 자유주간은 항상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사진 저희가 필그림 교회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린 사진입니다. 필그림 교회를 저희가 이제 고른 이유는 필그림 교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탈북민 단체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And then the next picture. And we have to have dinner. So this is one of the dinners that was hosted for us by Minister of Unification, Mr. Beck. And then the next is one of the dinners. I think this is after the ACUS dinner because ACUS also hosted a dinner for us, which we really appreciated. Because even though we had help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t was nowhere near enough to cover all the costs. So I was running around with my handout and In Ho Wan stepped up and said, "I'll do a dinner for them," which was wonderful.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대사관 통일관님께서 이제 백대현 통일관 비서님께서 이제 마련해주신 이제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아커스 오인환 회장님께서도 이제 너무나 이제 큰 도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물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번에 지원을 좀 받긴 했지만 그 하용민 대표단이 지원을 받긴 했지만 이게 이제 충분한 비용이 아니어서 어떻게 조금 더 저희가 탈북민 대표단에게 좋은 저녁도 제공을 할까 하는 고민을 할 때 오인환 회장님께서 이제 스텝업 해주셔서 이제 본인이 하시겠다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경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 think we made him sing a song. Yeah. 그리고 아마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탈북민 몇 분이 아마 노래도 불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And then the next slide is with Congresswoman. You guys can recognize her, right? Anybody? 여기 가운데 계신 그 컨그레스워먼 누군지 아시나요? Yes. She held the round table. We had 2 members of Congress there. It was powerful. It was just powerful. And what we showed during that hearing was we had somebody who escaped from each decade over the last 40 years talk about their stories, why they defected. And it showed the transition of the atrocities ongoing, constantly getting worse. But the perception of the outside world constantly changing, getting better. 그래서 이 영김 의원께서 이제 저희 청문회를 이제 열어서 탈북민 대표단과 함께 참석을 한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다른 이제 미리 의원 한 분도 또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4분을 선택을 해서 이제 탈북민 진인을 선택을 해서 했는데요. 지난 40년 동안 탈북을 이제 각 이제 시기마다 하신 분들을 저희가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께서 왜 탈북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인권 유린 상황이 절대 나아진 것이 없고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외부 세상에 대한 이 정보, 외부 세상에 대한 인지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And I can report to you, we have a new ally in Congress. The congressman from Guam, James Moylan. He was so moved by the testimony of the North Koreans. So we have a new ally. Next time you're on Capitol Hill, you have to go visit Congressman from Guam. 이번에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제 영김 의원 말고 또 다른 의원이 한 명 오셨다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괌을 대표하고 있는 이제 제임스 모일랜이라는 하원 의원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께서 이 탈북민들이 얘기하는 거에 상당히 이제 관심도 많이 가지셨고 상당히 좋은 질문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동지가 생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음에 미 의회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이분 오피스를 한번 방문해 보실 것을 추천을 합니다. And while we were testifying in the Congressional Roundtable, we had this wonderful presentation at the Esther Prayer Vigil. We always go, wherever there's an Esther Prayer Vigil, we always go with our witnesses to speak, and they did a special presentation at the Esther Prayer Vigil on Tuesday. 그리고 방금 전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더 기도본부 기도 예배에서 저희가 이제 이 세 분께서 본인들의 이제 간증을 이제 하시는 경우도 이제 있었습니다. And then the next picture, this is very important, and Colonel Maxwell will appreciate this more than anyone. But the North Koreans who served in the North Korean military dress in the uniforms of the North Korea People's Liberation Front, and they go to the Korean War Memorial to lay a wreath, and they pledge to remember the sacrifice that Americans made that died for South Korea's freedom. They pledged to honor it with their own lives, to devote their lives for North Korea's freedom. 지금 보신 사진은 상당히 중요한 사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맥셀 대령께서도 상당히 이제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군복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탈북민 단체 중에 이제 북한 인민 해방 전선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군복을 입은데 이분들이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이제 군대에서 이제 복무를 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기념관, 이곳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관에 가서 여기 보시는 이제 헌화를 하면서 우선은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신 미국 군인들에게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탈북민들 본인들 또한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똑같이 희생을 하고 강하게 나가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And this is a very emotional ceremony because these are people whose kindergarten classrooms were adorned with horrific murals making American soldiers look like they were killing innocent civilians and murdering
pregnant women. That's what they grow up with, this brainwashing to hate Americans. So this is a very emotional ceremony. 이게 상당히 감정적인, 상당히 뭉클한 행사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 주민들은 성장하면서 유치원 때부터 미군들에 대한 안 좋은 생각 가지고 미국에 대한 안 좋은 생각 가지고 미군이 마치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여러 이 브레인워싱 정치적 선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깨어나서 이러한 게 제대로 알고 이런 행사에 참여한다는 게 상당히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nd we were really blessed that Hannah Kim from Remember 625, she came to say a few words, and she is the young Korean American woman who has visited every single Korean War memorial acro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mazing woman. She came there to speak to them about what she'd been doing.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 해나킴 씨라는 분도 이제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근데 이분이 너무나 멋진 분인 게요. 6.25를 이제 기억하세요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만드셨는데 이제 이 해나킴 씨 같은 경우는 미국 전역에 있는 한국 전쟁 기념관을 모두 방문을 한 그런 분입니다. And then we can just flip through these just real quickly. I'll just show you to close out. Next slide. The ceremony after that. Keep going. 예, 다 그 헌화식에서 Yeah, that's Hannah Kim kneeling in front. 수상 대표님 옆에 앉아 계신 여성분께서 해나킴 씨라는 분이고요. Next slide. And the beautiful wreath that Uni got for us. 그리고 여기 유니 집사님께서 이 헌화를 구해주셔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And this is the rally on Capitol Hill, and we asked them to bring the pictures of people that just got repatriated, so people could see the faces that these are innocent children, women, and men that have been repatriated against their will back to North Korea.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의회 서쪽들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집회를 했었는데요. 수상 대표님께서 이번 탈북민 대표단 분들께 이번 강제 북송 당한 분들 사진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이러한 분들이 참 죄였고 아이들도 있었고 여성들도 있었고 힘약한 이런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북한에 보내졌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진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And then the next slide, next two slides are the forum on Capitol Hill. And by the way, you can watch that online. The forum on Capitol Hill is available for all to see. It's the one event where we invited every single member of the delegation to say a few words. It's really powerful. 이 다음 사진 보시면 다음 사진.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진행한 이제 디펜스 홈 재단에서 이제 진행한 포럼인데요. 이번 북한 자유주간 동안 유일하게 이번 행사에서는 이번에 방문하신 모든 탈북민 대표단 한 분 한 분이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렸었고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라이브 중계도 됐었습니다. And then the next slide is from the forum, and then the next one after that. This is from the Museum of the Bible. There's a church here in Northern Virginia that also supports the defectors, supports Free North Korea Radio, and they bought tickets so they could all go to the Museum of the Bible. It's really special.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DC에 있는 성경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티켓 또한 이제 이 박물관을 이제 후원하는 이제 어떤 교회 한 교회에서 구해 주셔서 탈북민 대표단 전원과 함께 참석을 이제 박물관 투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And then a reflection of how important the Yoon administration felt about North Korea Freedom Week. We got to meet with the First Lady, which is the next slide. This is amazing. Members of our North Korea Freedom Week delegation got to meet with the First Lady, and that shows it just elevated the entire week because Yoon was here for the NATO summit. And I was like, why do you want to hang out with those stuffy Europeans? You should hang out with the North Koreans.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김건희 여사와 이제 만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윤석열 행정부가 정말 얼마나 탈북민들에 대해 생각을 하고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상당히 좋은 사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이제 나토 정상회담 때문에 DC 잠깐 윤석열 대통령이 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수상 대표님께서 미 대사관 측에 한 얘기가 재미없는 유럽 외교관들과 어울리지 말고 함께 탈북민들과 어울려달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만남도 가지고 이 탈북민 대표단 몇몇 분과도 이제 함께 초청을 해서 만났습니다. 이 미팅 하나가 전체적으로 그 주간을 상당히 이제 업리프팅 해줬던 좋은 그 미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And then the next slide
is we were so honored. The farewell dinner, Ambassador Cho came personally.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이 현재 대한민국 저희 대사님이시죠, 미국에 계신 조현동 대사께서도 이제 그 저녁 식사에 참석을 해주셔서 탈북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And the next day we sent them back to South Korea to participate in the first North Korean Defectors Day. which is- 그리고 yeah. 이 저녁 식사가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제 탈북민 분들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1회 북한 이제 탈북민의 날 행사 때문에 대한민국에 가셨는데요. And I'm so proud that my little brother, my closest colleague in the North Korea Defectors human rights work I've been doing, who has co-chaired North Korea Freedom Week every year with me for 21 years, Kim Sung-min got a medal from President Yoon. 네. 김성민 대표님 같은 다음 사진을 이제 보시면요, 김성민 대표님이 이제 수상 대표님의 이제 남동생 같은 분이십니다. 이 북한 자유주간 동안 공동으로 두 분께서 지난 20년 동안 함께 주재를 해오셨는데요. 이번에 김성민 대표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동백장도 받았습니다. That's my little brother. 예, 김성민 That's my little 대표님이 brother by a different mother. 수상 대표님의 이제 배다른 어머니 그 남동생이라 그러죠. 예,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founder director of Free North Korea Radio. 북한 자유북한 방송국이라는 이제 방송국의 이제 창립자시자 현재 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아버지, 자유북한. 감사합니다. 예, 어떠세요? 세 분 다 들었더니 늘 확대이시죠? 저희가 그 연사를 선택할 때 굉장히 이제 선별을 했는데 오늘 듣고 봤더니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I consider three speakers are three jewels. Not only speaker themselves, but also contents of the presented today. 저희 Q&A를 들어가기 전에 한 5분 동안 bathroom break하고 커피 브레이크하고 저희 Q&A 세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분 이상은 안 됩니다. 자꾸 이제 해이해질 수가 있으니까 5분 이내로 다시 모여주세요. 5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